도양의 뽕 첫 번째 시간입니다. 안엽집이 부엌으로 물을 길어가지고 들어오매 새죽을 쓰던 삼돌이란 머슴이 부지깽이로 불을 헤치면서 어젯밤에는 어디 가서 습던겨 하며 불밤송이 같은 머리에 외수건을 질끈 동여 뒤통수에 슬쩍 질러맨 머리를 번쩍 들어 안엽집을 훑어본다. 남 어디 가고 안 가고 임자가 알아 무엇할게요. 안엽집은 별 꼴 싸놓은 소리를 듣는다는 듯이 암상스러운 눈을 흘겨보며 톡 쏴버린다. 조금이라도 염량이 있는 사람 같으면 얼굴빛이라도 변화했을 것 같으나 본시 계집의 궁둥이라면 염치 없이 추근추근 쫓아다니며 음흉한 술책을 부리는 30이나 가까이 된 노총각 삼돌이는 도리어 비웃는 듯한 웃음을 웃으면서 그리 성낼 게야 뭐 어디 있었나. 어젯밤 안친 신바람으로 임자집을 갔었으니깐 두루 말이지 하고 털벗은 송충이 모양으로 군데군데 거짓거짓하게 난 수염을 숯검정 묻은 손가락으로 두어 번 쓰다듬었다. 어젯밤에도 김찬봉 아들네 사랑방에서 자고 왔음네 그려. 삼돌이는 싱긋 웃는 가운데에도 남의 약점을 진 비겁한 즐거움이 나타났다. 무엇이 어쩌고째 이 망나니 같은 놈 하는만이 입 밖에까지 나왔던 안엽집은 꿀꺽 다시 집어삼키면서 남 어디 가 자든 말든 상관할 것이 무엇인고 하며 물동이를 이고서 다시 나가려 하니까 흥 두고 보소 가만히 있을 줄 알았다가는 듣기 싫어. 별 꼬락서니를 다 보겠네. 강원도 철원 용담이라는 곳에 김삼보라는 자가 있으니 나이는 35, 6세나 되었고 키는 작달막하며 목은 다가붙고 얼굴빛은 노랗게 하며 언제든지 가죽 창박은 미투리에 대갈 편자를 박아 신고 걸음을 걸을 적마다 엉덩이를 내저으므로 동리에서는 그를 땅딸보 김삼보, 앞편장이 김삼보, 오리궁둥이 김삼보라고 부르는데 한 달에 자기 집에 붙어 있는 날이 이틀이라면 꽤 오래 있는 셈이요. 하루라면 예사다. 그러고는 언제든지 나돌아다니므로 몇 해 전까지도 잘 알지 못하였으나 차차 동리서 소문이 돌기를 도롱금 김삼보라는 말이 퍼지자 점점 알아본즉 따는 강원도, 황해도, 평안도 족경을 넘어다니며 골패, 투전으로 먹고 지내는 것이 알려지게 되었다. 그 노름꾼 김삼보의 옆편네가 아까 말하던 안엽집이니 안엽은 즉 강원, 평안, 황해, 삼도 품에 있는 고읍의 이름이다. 그 안엽집을 김삼보가 얻어오기는 지금으로부터 5년 전. 안엽집이 21살 되던 해인데 어떻게 해서 얻었는지 자세히는 알지 못하나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술 파는 것을 눈을 맞추어서 얻었다고 하기도 하고 계집이 김삼보에게 반해서 따라왔다기도 하고 또는 그런 것 저런 것도 아니라 계집이 전 남편과 노름을 해서 빼앗았다고도 하는데 위인된 품으로 보아서 맨 나중 말이 가장 유력할 것 같다고 동리 사람들이 말을 한다. 처음에 안엽집이 동리에 오자 그 동리, 그 또래 계집들은 모두 석경을 들여다보게 되었다. 안엽집이 비록 몸은 그리 기이하게 태어나지 못하였으나 인물이 남달리 고운 점이 있어 동리 젊은 것들이 암연히 부러워도 하고 질투도 하게 되고 또는 석경 속에 비친 자기네들이 어여쁘지 못한 얼굴을 쥐어뜯고 싶기도 하였으니 지금까지 나만한 얼굴이면 하는 자만심이 있던 젊은 계집들에게 가엾게도 자가결함이 폭로되는 한멸을 느끼게 하기까지도 하였다. 그러나 총구석에서 아무렇게나 자란 데다가 먼저 안 것이 돈이었다. 돈만 있으면 서방도 있고 먹을 것, 입을 것이 다 있지 하는 굳은 신조는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는 무엇이든지 제공하여 부끄러운 것이 없었다. 15, 6 세적 참외 한기에 원두막 속에서 총각 녀석들에게 정조를 빌린 것이나 벼 몇 섬, 돈 몇 원, 조구릿감 한 벌에 그것을 빌리는 것이
분량과 방법이 조금 높아졌을 뿐이요. 그 감염은 동일하였다. 그리하여 이곳으로 온 뒤에도 동리에서 돈풀이나 있고 얌전한 젊은 사람은 거의 다 한 번씩은 후련되었으니 그것은 남자 편에서 실없는 짓 좋아하는 이에게 먼저 죄가 있다 하는 것보다도 이쪽 안옆집에게 그 책임이 더 있다고 할 수도 있고 또 그것보다 더 큰 죄는 그 남편 되는 노름꾼 김산부에게 있다고 할 수가 있으니 그것은 남편 노름꾼이 한 달에 한 번을 올까 말까 하면서도 올 쪽에는 빈손을 들고 오는 때가 많으니 젊은 계집 혼자 지낼 수가 없음에 자연히 이 집 저 집 동리로 다니며 품방아도 찢어주고 김도 매주고 집일도 하여주며 얻어먹다가 한 번은 어떤 집 서방님에게 실없는 짓을 당하고 나서 쌀말과 피력 두피를 받아보니 그것처럼 좋은 벌이가 없어 차츰차츰 이번에는 자기가 스스로 벌이를 시작하여 마치 장사하는 사람이 거래당고를 트듯이 이 사람 저 사람을 집어먹기 시작하더니 그것도 차차 눈이 높아지니까 웬만한 목독꾼, 회장이나 장돌림 조금 올라가서 순사나리쯤은 눈으로 거들떠보지도 않게 되고 적어도 그곳에서는 돈푼도 상당하고 여간에서 소나기에 들지 않는다는 자들을 얼러보기 시작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 후부터는 일하지 않고 지내며 모양내고 거드름 부리고 다니는데 자기 남편이 오면은 이번에는 얼마나 땄습노? 하고 파릇게한 눈을 사르르 내리든다. 딴 게 뭔가 미천까지 올렸네. 산보는 목뒤를 쓰다듬으며 입맛을 다진다. 그러면 안옆집은 전에 없던 바가지를 긁으며 불알 두 쪽을 달고서 그래 계집만도 못하다는 말이오 하고서 할 말 못할 말을 불어서 불을 잔뜩 죽여놓은 뒤에는 혹시 서방이 알면 경이 내릴까 하여 노자랑 미천푼을 주어서 배송을 낸다. 그러면 울며 겨자 먹기로 산보는 혼자 한숨을 쉬면서 허허 실상 지금 세상에는 섣부른 불알보다는 계집편이 훨씬 나니라 하고 보찜을 짊어지고 가버린다. 이렇게 2, 3년을 지내고 난 어떤 가을에 삼돌이라는 놈이 그 뒷집 머슴으로 왔는데 놈이 어느 곳에서 어떻게 빌어먹던 놈인지는 모르나 놈 맬 때 콧소리 남아 아리랑 타령마디나 똑똑히 하고 술잔이나 먹을 줄 알며 동료들 가운데 나서면 제법 구변이나 있는 듯이 떠들어 젖히는 것이 그럴듯하고 게다가 힘이 세어서 송아지 한 마리 옆에 끼고 개천 뛰기는 밥 먹듯 하는 까닭에 동리에서는 호랑이 삼돌이로 이름이 높다. 놈이 음침하여 오던 때부터 동리 계집으로 반반한 것은 남모 르게 모두 건드려 보았으나 아녀집 하나가 내내 말을 듣지 않으므로 죽은 귀찮게 구는데 마침 여름이 되어 자기 집 주인 마누라가 누에를 놓고 혼자서 힘이 드니까 안옆집을 불러서 같이 누에를 길러 실을 낳거든 반본하자는 약속을 한 후 여름 내 같이 누에를 치게 된 것을 알고 어떤 틈 기회만 기다리며 계집년이 뱃대가 벗어서 말쑥한 서방님만 어르더라. 어디 두고 보자. 너도 객소리 못하고 한번 당해야 할걸 건방진년 하고는 술잔이나 취하면 주먹을 들었다 놓았다 한다. 그러나 주인 마누라가 치는 누에가 거의 오르게 되자 뽕이 떨어졌다. 자기 집 울타리에 심은 뽕은 어림도 없이 다 따다 먹이었고 구에는 삼돌이나 놈을 시켜서 날마다 10리나 되는 건넌마을 일갓집 뽕을 얻어다 먹이었으나 그것도 이제는 발가송이가 되게 되었다. 인제는 뽕을 사다 먹이는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러나 사다가 먹이자면 돈이 든다. 주인 노파는 담뱃대를 물고서 생각하여 보았다. 계량뽕이 좋기는 좋지만은 돈을 여간 받아야지. 그리고 일일이 사서 먹이려다가는 뽕값으로 다 들어가고 남는 것은 어디 있나. 노파 생각에는 돈 한 푼 안 들이고 공짜로 누에를 땄으면 좋을 것이다. 돈 한 푼을 들인다 하면 그 한 푼이 전수학에서 나오는 이익의 전부같이 생각되어 못 견뎠다. 그뿐 아니라 자기 혼자 이익을 먹는 것 같으면 모르거니와 안옆집하고 동서로 하는 것이므로 안옆집이 비록 뼈가 부서지도록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 힘이 자기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 한 푼만 못해 보인다. 그래서 뽕을 어떻게 공짜로 돈 안 들이고 얻어올 궁리를 하고 있다가 안옆집이 마침 마당으로 들어서매
뽕 때문에 일 났구려 하며 안엽집에는 무슨 도리가 없느냐고 물어보았다. 글쎄, 안엽집 생각은 주인의 마음과 또 달라서 남의 주머니 돈 100냥이 내 주머니 돈 1냥만 못하다. 그래서 돈 주면 살 걸 하는 듯이 심상하게 있다. 어떻게 해서든지 구해와야지. 서로 얼굴만 쳐다볼 때 틀에 나갔던 삼들이라는 놈이 툭 튀어들어오다가 이 소리를 듣더니 잿다는 동정하는 표정으로 그것 일나세다. 어떻게 하나? 한참 허리를 짚고 생각을 해보더니 참 그 뽕은 좋더라마는 똑대기를 미선 조각같이 된 놈이 기름이 지르르 흐르는데 그놈을 먹이기가 하면 고치가 차돌 같이 여물 거야. 들으라는 말인지 혼잣말인지는 모르나 한마디를 탁 던지고 말이 없다. 기가 반짝 뛴 주인은 어디 그런 것이 있단 말이냐 하며 궁금증 난 사람처럼 묻는다. 네, 저 새술막에 있는 뽕밭에 있는 건 말씀이요. 혹시 좋은 수가 있을까 하다가 남의 뽕밭, 더구나 그곳으로 살아가는 양잠소 뽕이라 말씨름만 하는 것이 될 것 같으므로 나도 보았지. 그게 그렇게 잘 되었나? 잘 되었겠지. 그렇지만 그런 것이야 짐으로 있으면 무엇하니. 보기야 여러 번 보았지. 올봄에 두릅 따러 갔다가도 보고 삼들이는 놈이 한참 있다가 싱긋웃더니 은근하게 쥐마님 제가 뽕을 한 짐 져다 드릴 것이니 탁주 많이 먹으시랍시까? 듣던 중에 또 그렇게 반가운 소리가 또 어디 있으랴. 자키 좋으랴. 나오기만 하면 탁주에다 젖이라도 담그마. 귀찮스러운 삼돌이도 이런 때는 쓸만하다는 듯이 안엽집도 한심 얻으려는 듯한 웃음을 웃으며 삼돌이를 보았다. 삼돌이는 사내 자식의 솜씨를 내 앞에 보여주리라 하는 듯이 기운이 나며 만족하였다. 그날 밤 저녁을 먹고 자정때나 되었을 때 삼돌이는 눈을 비비며 일어나서 문 밖으로 나갔다. 나갔다가 한 두어 시간 만에 무엇인지 지고 오더니 그것을 뒷곁 건넌방 뒤 창 밑에 뭉뚱그려 놓았다. 이튿날 보니까 따는 미선쪽 같은 기름이 흐르는 뽕잎이었다. 어디서 났을꼬? 주인하고 안옆집은 수근수근하였다. 그 녀석이 밤에 도둑질을 해온 게지. 뽕은 참 좁소. 그렇지? 참 조세다. 날마다 이만큼씩만 가져오면 넉넉히 먹이겠세다. 두 사람은 뽕을 또 따오지 않을까 보아서 아무 말도 아니하고 참 뽕 좋더라. 오늘 좀 따오렴 하고 충동인다. 놈은 두 손을 내저으며 쉬 떠드시지 맙시오. 큰일 나죠. 그것이 그렇게 쉬워서야 그 노릇만 하게요. 까딱하다가는 다리 마디가 두 동강이 날걸요. 도둑해온 삼돌이나 받아들인 두 사람이나 도둑질 외에 쏘 하는 말은 없으나 서로 알고 있다. 그러자 하루는 주인이 아녀집더러 여보 이번에는 임자가 하루 저녁 가보구려. 앞으로 그 놈이 혹시 못 가게 되더라도 임자가 대신 갈 수 있지 않소. 또 고삐가 길면은 발해인다고 무슨 일이 있을는지 모르니 임자와 둘이 가서 한몫 많이 따오는 것이 좋지 않소. 안옆집이 삼돌이를 꺼리는 줄 알지만은 제 욕심에 입맛이 달아서 자꾸자꾸 충동인다. 따다가 잡히면 어찌하구유. 뭘 밤중에 누가 하루. 그리고 혼자 가라오. 삼돌이란 놈하고 가랬지. 글쎄 운이 글러서 잡히거나 하면 욕이지요. 잡히는 것보다도 안옆집의 걱정은 보기도 싫은 삼돌이라는 녀석하고 밤중에 무인지경위를 같이 가라니 그것이 딱한 일이다. 안옆집의 종조가 해프기로 유명한 많지 또 매몰스럽기도 유명하여 한번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죽어도 막무가내다. 그것은 만냥금을 주어도 거들떠보지도 아니한다. 그런데 삼돌이가 그 중에 하나를 참내하여 감장을 태우는 모양이다. 안옆집은 생각하여 결심해버렸다. 빌어먹을 녀석이 그따위 마음을 먹거든 저 죽이고 나 죽지. 내 기운은 없어도 하고 쌀쌀하게 눈을 가로뜨고 맘을 다가먹었다. 그러고는 뽕을 따라가기로 하였다. 삼돌이는 어깨에서 춤이 저절로 추어진다. 이것이 정말인가 거짓말인가. 인제는 때가 왔구나. 인제는 제가 꼭 당했지. 놈이 신이 나서 저녁 먹고 마당 쓸고 소 염을 주고 도야지 병아리 새끼 다 몰아놓고 앞뒤를 돌아다니며 씻은 듯 부신 듯 다 해놓고 목물하고 발 씻고 등거리 장방이까지 갈아입은 후 곤방대에 담배를 꾹꾹 눌러 듬뿍 한 모금 빨아 휘입 내뿜으며 시간 오기만 기다린다.
여기까지입니다.